최근 들어 더욱 강력해진 한국 공군은 극비리에 보람의 전투기와 편대 비행할 수직 이착용 무인기 KAUV 무인 스텔스 전투기 계획까지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연구개발 근황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직 이착륙 체계를 위한 터보팬 엔진의 글라이드팬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으며 KAUV와 함께 국산 무인 전투기 통합 운용 시험 시 KF-21 전투기의 순간 무장 화력이 무려 4배 이상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새로운 군사무기 연구 결과를 발간했는데요. KAUV 수직 이착륙 무인 스텔스기의 보유 무장으로는 한국산 초정밀 미사일인 천룡 미사일과 KGGB 정밀 유도폭탄 등 다양한 국산 미사일, 무장 체계들이 대거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역사상 최초 첫 번째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선보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차세대 무인 전투기의 성능을 최상급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방금 소개드렸던 5세대 유무인 소프트웨어 체계와 함께 스텔스 무장창 역시 개발이 진행 중이며 RAM 설계를 통해 2026년에 등장할 KF-21 전투기에 적용하기 전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먼저 매립형 무장창을 적용시키겠다는 1차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스텔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매립형 스텔스 무장창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며 본격적인 스텔스 공대공 작전을 염두에 둔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최첨단 기술로 불리는데요. 저피탐 스텔스 무인기는 한국의 국산 기술로 개발된 터보제트 엔진 1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크기는 유럽연합이 개발 중인 공격형 무인기보다 더욱 거대해진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980km에 달하며 500파운드, 즉 230kg의 정밀유도 폭탄 2발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간의 통합 운용은 향후 미래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전투기를 우선 적진으로 보내 정찰시키고 뒤따르던 유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로 정찰 정보를 받아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죠. 여기에 더해 기술이 발전되면 유인 전투기에서 직접 무인 전투기를 조종해 정찰 및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멈티를 사용하게 되면 유인 전투기의 공격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데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우리식 독자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의 독자적인 멈티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멈티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제 전투기와 국산 무인 전투기 간의 멈티를 구축하려면 우선 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막대한 통합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국산 무인 전투기의 조종 및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한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없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의 독자적인 멈티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거의 100% 국산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항공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한국산 터보제트 엔진 1기가 KAUV 무인 스텔스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건 역시 KF-21 전투기의 엔진을 탑재하기 전 무인기에 먼저 적용시켜보는 것이며 만약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흘러간다면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제트 엔진 항공기가 세상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무인기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무인기 공개 전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고등훈련기 T-50을 통해 이제 막 항공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으며 무인 스텔스기 디자인의 6세대 스텔스 공격기는 개발하는 기술력이 훨씬 까다롭다며 일본에서도 힘든 일이므로 한국의 무인 드론 산업이 예산만 투입된 채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언론의 부정적인 전망과 달리 떡하니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해냈고 그것을 공개하자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항공제조업의 저력을 실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등장한 한국형 무인 전투기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원격으로 공격 목표를 부여하면 비행 방법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최선책을 찾아 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차세대 전투기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핵심 기술인 무인드론 기술과 KF-21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게 될 유무인 복합체계.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발언이며 이처럼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는 차세대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스텔스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한국형 KAUV에 필요한 저피탐 스텔스, 무인 항공기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산 스텔스 KAUV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탐 스텔스 형상의 한국형 무인 전익기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스텔스기를 개발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저피탐 수준의 레이더 반사 수치를 대폭 늘리는 스텔스 기술이 약 8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었죠. 9월 30일에는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레이돔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 등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스텔스 핵심 기술 4종을 완벽히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2030년대에 등장하게 될 저피탐 무인기는 무인 정찰기 외에 무인 전투기로도 끝없이 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상황 속에서 최근 방위사업청은 출고식 이후 미리 만나보는 KAUV 비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1분 12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한국형 무인 전투기가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이룬 것입니다. 2022년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항공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부터 시작해 일본의 항공기술을 아득하게 추월했으며 한국은 일본과 달리 무인 전투기 군사 분야까지 초격차 수준으로 차이를 벌리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와 무인기의 기술력을 공유해 응용 가능한 기술을 가장 효율적이게 만들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강대국 한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차세대 무인 공격 드론인 KAUV까지도 개발완료 단계에 임박했군요. 영상의 정보가 통쾌하셨다면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